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소식은 넷플릭스 이야기, 테슬라 중국 가격이나 튀르키예 CBDC 소식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었던 거였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아무래도 공유를 끊을 것 같다. 한마디로 한 계정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받는 게 확실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려들었었죠. 계속 불안불안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요, 10월 25일자로 넷플릭스에서 프로필 이전에 대한 메일을 받게 됐을 거예요. 내용은 꽤 친절했었는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가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회원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의 새 계정을 따로 만들 경우 넷플릭스의 이용 내역과 설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은 좀 다르죠. 첫 번째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건 뭐냐면, 이사를 가도 함께 사는 가족이 바뀌어도 걱정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의 또 이면을 보면 이제 회원님의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 프로필을 본인만의 유료 멤버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이제 계정을 5명이서 공유를 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필을 만들어 들어가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무엇을 좋아요를 눌렀었는지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프로필마다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젠 이걸 탈퇴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싶었을 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과연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겠다.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자, 두 번째 굵은 글씨 보면은 회원님의 넷플릭스 계정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허용을 해도 회원님 계정의 다른 디바이스가 로그아웃되거나 계정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넷플릭스 이용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결제 정보가 이전되진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여기 또 가로치고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넷플릭스 계정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할까 할 거니까 준비해 라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으로 날짜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은 현재 몇몇 나라에서 테스트를 했었던 것들이 꽤 생각보다 괜찮았었다, 나쁘지 않았었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또 첨예하게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스마트 TV에만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에도 적용이 되느냐 라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전에 나왔던 얘기라면은 모바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스마트 TV는 고정된 IP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있는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 여러분들이 용인에 계시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서울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알려진 건 없어요. 어쨌든 정식으로 메일을 보냈다는 건 준비 중이라는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다음 달에 광고 계정이 먼저 도입이 되죠. 광고를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그게 먼저 도입이 되는데, 이거부터 안착시키고 나서 확장하게 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몇 명과 공유를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셈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몇천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머리 굴려봐야죠. 계산해 보고요. 나중에 또 정확해지면 얘기 전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죠. 여러분, 테슬라가 언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지금이죠. 이게 무슨 횟집에서 시가처럼 매일같이 올라요. 올해는 광풍처럼 올라가지고 테슬라 모델 Y만 비교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가격이 얼마냐면 현재 롱레인지가 9,6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퍼포먼스가 1억이 넘어갑니다. 여기다가 색깔 좀 바꾸고 뭐 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비용 많이 올라가거든요. 휠까지 바꾸고 난리 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금액이 중국에서는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관련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잠깐 제가 들어가서 모델 Y 기준으로 판매하는 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모델 Y가 288900 위안이고요. 모델 Y 중간에 서 있죠. 롱레인지가 357900, 퍼포먼스가 397900입니다. 일단 제가 금액을 내려간 거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자, 모델 Y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내려갔느냐? 31만 6,900위안이었었는데 28만 8,900위안을 내렸기 때문에 6,200만 원 정도에서 5,70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500만 원 정도 금액이 다운이니까 굉장히 많이 해준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보조금 받아야지만 이거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제가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는 롱레인지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포먼스하고 롱레인지 이 두 가지만 있고 얘는 없거든요. 일반적인 모델이. 근데 일반적인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스탠다드를 중국에서는 판매하고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고요. 저도 이제 신기해서 좀 봤었는데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이 가격대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색깔은 압도적으로 하얀색이죠. 그래서 모델 Y를 주문하시거나 모델 3를 주문할 때에도 하얀 색깔은 도색 비용이 별도로 들지가 않아요. 근데 하얀색을 빼고서 나머지 뭐 메탈릭 블루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파란 색깔이라든지 까만 색깔이라든지 회색깔, 레드 이런 것들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은 반대인가 봅니다. 기본 사이즈하고 기본 색깔을 보게 되면은 검은색이 기본이고요. 돈을 안 받죠. 그런데 회색도 기본이에요. 그 돈 안 받아요. 나머지 하얀 색깔하고요.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은 돈을 받아요. 다들 8,000위안으로 되어져 있죠. 아, 요것도 약간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붉은색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도색을 했을 경우에. 하얀 색깔만 무료고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중국은 2개 정도를 빼주네요. 야, 중국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금액을 내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 비용 절감이 됐다 이제. 생산 비용을 아꼈으니까 고객들을 위해서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뭐 언제부터 이렇게 정직한 회사였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되어서 금액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좀 늘리고 경쟁자들이 워낙에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따돌리기 위한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봄까지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라 이야기했었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총알을 준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좀 경쟁이 더 많이 일어나서 테슬라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진 않지 않을까 또 고민되긴 합니다. 마지막 얘기해보죠. 튀르키예 CBDC 도입 소식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CBDC, 그러니까 중앙정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지폐, 디지털 화폐인데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축배를 터뜨렸었던 거는 디지털 위안화 중국이었었고요. 근데 이번에 튀르키예가 2023년부터 CBDC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하면은 그게 어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터키예요. 이 터키가 올해 6월 달에 유엔에서까지 요청을 해서 승인했습니다. 받았어요. 유엔에 요청을 해서 이름 변경까지 승인받은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왜 터키라는 이름을 바꿨느냐? 이거는 뭐 다른 영상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은데 터키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안 좋고 또 칠면조를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터키라고 부르죠. 현 대통령인 제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라고 할게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블록체인의 의지가 워낙에 강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21년 4월, 작년 4월에는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게 됐어요. 이거 문제가 많다. 블록체인은 옹호하고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래가지고 말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걸 추진하기 시작했던 거였었고 4월 달에 금지하고 난 다음에 작년 9월부터 디지털 리라와 협업 플랫폼 이거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쭉쭉쭉 진행을 했었는데 1년이 조금 넘었었죠. 거의 1년 만에 그 정도 만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만드는 CBDC가 언제 도입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도 하나 둘 사례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까지 결과를 더 많이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과연 정착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지켜보면서 CBDC가 가져올 흐름을 지켜보는 거, 앞으로 돈의 흐름을 지켜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보고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넷플릭스 프로필 이전 기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 중국 가격이나 마지막 튀르키예 CBDC 도입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상 IT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